여러분, 혹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? 직접 따져 물으셨나요?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셨나요? 오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신하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솔로몬은 왜 직접 상대방을 질책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백을 이끌어냈을까요?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 현대 인간관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? 때로는 직접적인 대립보다 지혜로운 우회적 방법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이 5천년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시죠. 솔로몬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장기 두기를 즐겼습니다. 지혜롭기로 이름난 솔로몬이었던 만큼 그의 장기 기술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능수능란했습니다.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죠. 어느 날 솔로몬은 그의 고문인 베나야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. 깊이 생각하며 장기를 두어 나가는 솔로몬이었기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나야의 패색이 짙어졌습니다. 이제 베나야가 둘 차례였지만 묘한 수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죠. 그때 마침 성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는지 호기심이 생긴 왕은 장기를 두다 말고 일어서서 창가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. 베나야는 그 틈을 타서 솔로몬의 장기 중에서 한 개를 슬쩍 감추어 버렸습니다. 왕은 다시 돌아왔지만 말 한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장기를 두었습니다. 시간이 흐르자 왕의 형세는 차츰 불리해져 갔고 급기야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 항상 지기만 하던 베나야는 처음으로 승자가 되었습니다. 왕은 패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.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베나야가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죠. 왕은 패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말을 늘어놓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말을 한 개씩 두어 나갔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말 한 마리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내가 밖을 살피러 창가로 갔을 때 베나야가 말을 하나 숨긴 게 틀림없어. 패에 가던 베나야가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거든. 사람을 속이다니 고약한 행동을 했구나. 내가 직접 대놓고 꾸짖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리라. 솔로몬은 그 후에도 베나야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. 얼굴이 험상궂고 어깨에 자루를 맨 두 사내가 무엇인가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죠. 차림새나 하는 짓거리로 보아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. 왕은 곧 방으로 돌아와서 왕의 옷을 벗고 허름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그 두 사내를 따라갔습니다. 이윽고 두 사내와 만난 솔로몬은 그들과 인사를 한 후 좋은 계획을 하나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나도 과거엔 도둑질 꽤나 한다는 사람이었다오. 자, 여기 왕이 거처하는 방에 열쇠가 있어. 나는 그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. 오래전부터 왕궁을 털 생각으로 계획을 착착 세워왔는데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럭저럭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어. 어떠시오, 형씨들? 나랑 한번 일을 벌려볼 생각이 없으노? 두 사내는 솔로몬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듣고는 그럴싸하다고 판단을 내려 함께 일할 것을 승낙했습니다. 왕궁의 구조를 잘 안다고 했소. 그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이 앞장서시오. 물건을 훔치는 일은 우리가 할 테니. 좋소. 하지만 지금은 일러서 안 돼요. 좀 더 기다렸다 합시다. 예루살렘 성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때까지. 이윽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자 왕은 두 도둑에게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. 솔로몬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간 두 도둑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진귀한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. 그들은 아무 물건이나 집어서는 자루에 넣으려고 했죠. 이런 물건은 가져가나 마나 부피만 차지할 뿐이요. 저쪽으로 가면 이것보다 몇 배나 값나가는 보물들이 있으니
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. 생전 처음 보는 보물들의 얼이 빠진 도둑들은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. 자, 마음껏 가지시오. 나는 그동안 밖에 나가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. 왕은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. 그리고는 왕의 어미를 갖추고 호위병을 불러들였죠. 내 방에 도둑이 들어있다. 지금 이 방에 들어있으니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. 다음 날 아침 왕은 재판을 열었습니다. 이곳에 계시는 장로 여러분들과 공명정대하신 방청객 여러분, 이 자리에 현장에서 잡힌 도둑이 있어. 그것도 보통의 물건이 아닌 국왕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자야. 이 자를 재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벌하면 좋겠어?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. 왕의 말을 듣고 있는 베나야는 몸이 오돌오돌 떨리고 심장이 뚝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. 왕의 물건을 훔친 자라고 했는데 그건 꼭 왕이 장기의 말을 훔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만 같았습니다. 그리고 이 법정은 자기를 처벌하려고 열린 재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.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한층 무거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베나야는 얼른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.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용서를 빌었죠.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그때 대왕님이 창가로 가셨을 때 제가 몰래 대왕님의 말 한 개를 숨겼습니다. 제가 이겼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. 대왕님, 두 손 모아 비오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. 솔로몬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베나야의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껄껄 웃었습니다. 솔로몬은 이렇게 베나야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베나야 스스로 실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처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솔로몬은 속임을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이끌었죠.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.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바로 대립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관계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솔로몬의 이야기는 죄책감의 힘을 보여줍니다. 베나야는 자신이 한 작은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백했습니다. 우리의 양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.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대처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립 대신 솔로몬의 지혜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.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.